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XRP 코인이 오늘 오전 종가를 6%에서 마감을 했죠. 그리고 현재도 플러스 3% 추가 반등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고래 세력들이 지난 12월달 단기 박스권 장세 속에서 7조 원 규모의 엄청난 자금을 매집을 해냈는데,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 라인 3,000원 구간이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다행스럽게 완만한 반등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우리 코인상이 현재 외부적인 악재가 하나 좀 다가오고 있는데, 자,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악재가 하나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지나간 후에, 해소가 된 이후에 우리가 안전한 구간에서 공략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이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자, 최근 급락 흐름에 대한 이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반등은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완벽한 반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해줘야 되죠. 한 4,000원 정도까지는 좀 돌파가 완벽하게 돼야만 완벽한 반등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로 접근하는 건 조금은 신중해 주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전 전고점 한 4,000원 부근에서 돌파가 일어나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지가 됐을 때 그래 이것을 확인하고서 공략해 나가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의 ETF 신청이 최근에 잇따라 있었는데, SSC가 이번에 ETF를 심사기한을 좀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에 대한 조금은 실망스러운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SSC의 내부 기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다가오는 악재도 바로 일본에서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악재인데, 이것이 최근까지는 이제 전망 단계였지만 지금 어제자 기사를 보니까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는 내역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줘야 될 것으로 좀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XRP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 SLC가 이번에 XRP의 ETF 결정을 연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상승세도 살짝 주춤했다라는 소식인데, 일단 그레이스케일과 카나르 캐피탈에 대한 이 ETF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좀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SC 측에서는 일단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연기가 적절한 조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현재 리플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2.2달러까지 올랐다가 뉴스가 난 이후에는 1.2% 하락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SSC가 이 XRP ETF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지만 이번 연기가 승인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실제로 예측 시장인 이 폴리마켓에서도 리플의 ETF 승인 확률은 여전히 75%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날짜로 프랭클린 템플턴이 이 XRP ETF 신청을 공식화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추가 신청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 SEC와 리플의 소송이 좀 끝나지 않았다 보니까 이 세계 최대 운영사 블랙록, 그리고 피델리티 등에서는 아직까지 ETF 출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자, 다만 소송이 끝나게 되면은 XRP에 대한 이런 이제 기관들의 채택은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블랙록과 피델리티도 이제 그 이후에 가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SEC 같은 경우는 갠슬러가 퇴임을 했죠. 그래서 현재 이 마크 우에다와 또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들인데, 이 두 인물들이 SEC를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헤스터 피어스 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SEC의 태스크 포스 팀이 출범이 됐는데, 이 포스 팀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해서 전개가 될 것이고, 또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 같은 경우는 SEC가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출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리플의 소송 전을 두고서도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그동안 갠슬러 체제하에서 이 관할권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을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었던 인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소송도 사실 뭐 이미 끝이 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 SEC가 비공개 회의를 계속해서 좀 열고 있는데 내일 날짜에도 비공개 회의가 다시 한번 잡혀 있습니다. 자, 지난 3월 6일자에도 비공개 회의는 열렸었는데, 자, 그때 당시에는 뭐 XRP에 대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사화된 건 없었지만, 자, 내부적으로는 이 리플에 대해서 리플의 사안을 충분히 지금 다른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자에는 이 최종적으로 이 리플의 벌금이죠. 벌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최종적인 마무리 수순으로 좀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정말 빠르면 내일 날짜로 어느 정도 끝이 날 수도 있겠다,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비공개 회의의 주제를 보면은 금지 명령 조치의 제도 및 합의, 그리고 소송 청구의 해결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사안이 이제 리플의 사안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리플의 사안을 좀 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벌금을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일각에서 나오는 의견이 이 벌금을 이 1억 2,500만 달러인데 이것을 이제 현금으로 납부를 한 게 아니고 XRP 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된다라면 SEC도 그렇고 우리 리플도 굉장히 서로 윈윈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리플 같은 경우는 소송이 그대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 또 SEC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 1억 2,500만 달러가 표면적인 가격이긴 하지만 이제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은, 자, 리플 XRP 코인은 최소한 이 2배 정도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슈팅이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억 2,500만 달러 곱하기 2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곱하기 알파가 될 수가 있죠. ETF 출시와 IPO,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비축 계획에 XRP 코인도 추가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곱하기 2를 넘어서 곱하기 알파까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SEC도 이 XRP 코인을 벌금으로 받게 된다면 충분히 남는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마 이런 사안들을 내일자의 비공개 회의 때 다루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이제 ETF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 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ETF는 우리가 조금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차피 이것은 올해 안으로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빠르면 상반기도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플의 이 방향성은 너무나 강력히 명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 환경들이 하나 둘씩 갖춰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 2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가 리플을 단 한 개라도 여러 개 되시는 만큼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아직까지 외부적인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 트럼프의 최근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자, 중국과 캐나다 등에서도 자, 이에 맞서서 보복 관세에 현재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이 조금 대화의 문을 열어두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충분히 원만한 마무리가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좀 관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구간들을 확인하고 이런 외부적인 악재가 해소되는 걸 확인하고 함께 공략해 나가실 거고요. 이런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 텔레그램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가오고 있는 악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일본이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지금 잡아나가고 있는데, 자, 어제자 기사를 보시면 지금 이 금리가 인상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고 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아 국가들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모두 일본의 금리의 시선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건 우선 일본의 금리가 현재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이 다른 국가의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라는 트레이딩 방법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자, 그만큼 이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수익성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 증시에 들어가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작년 7월 달에 일본의 금리가 올라서 8월 초에 이 우리 글로벌 증시와 코인 시장이 모두 다 급락을 했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5, XRP 코인은 마이너스 30%나 폭락을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 금리가 다음 주 3월 19일입니다.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 3월 19일 날 일본의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코인시장이 다시 한번 큰 변동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위기는 지금 이 정책금리 전망을 반영하는 2년물 국제금리가 0.84%까지 올라서 이미 시장에서는 현재 0.5%인 금리가 인상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고 현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또 다른 분석에 보면은 임금, 물가 등 대내 요인을 고려하면 자, 3월달 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3월 19일 이 3월 19일자 금리가 이제 만일 동결이 되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만일 인상이 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줘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하나 조금 다행스럽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작년 8월달 이 청산 때문에 급락의 흐름이 전개가 됐었는데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다가 다시 한번 반등, 급등 흐름으로 바로 이어졌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좀 관세가 조금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 일단 뭐 이 기간은 어느 정도 조금 연장될 수 있어도 그리 오래 가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급락 흐름에 미리 대비를 해줘야 되고 나중에 저점을 다지는 것을 확인하고서 저점에서 공략해 나가실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 보너스 수익을 두둑히 챙겨 가실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악재는 우리가 이제 모르고 당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손실로 손실을 크게 보면서 이것이 지나간 이후에 이런 악재가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한탄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고서 대비를 한다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니죠. 우리가 좀 더 오히려 굉장히 정말 재밌는 그런 수익까지 낼 수 있는 기회 구간으로 삼아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정보는 곧 우리 투자에서는 돈과 직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고 이에 따른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투자하실 때 있어서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역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세세하게 알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나름대로 각자 지금 이 개념을 좀 찾게 되실 거고요. 또 우리가 이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를 하게 되는데 이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쉽게 이해를 하면서 그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기본 없이 기준 없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쓰는 취미 생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거의 지금 90% 이상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좀 취미 생활로 좀 전락을 해버리고 말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기를
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루 10분 정도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올라오실 거니까 이 부분 모두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도 여러분 투자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보시다가 뭐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부분은 언제라도 텔레그램방에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매매하시다가 뭐 물려 있거나 하신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종목 진단도 함께 지금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문의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